안녕하세요.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요. 대체 어떤 IT 포트폴리오가 눈에 띄고 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이력서, 과연 2025년에도 통할까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그냥 예전 방식대로만 해서는 어림도 없을지 모릅니다. 여기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성장이 주춤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나 이런 기술 할 줄 알아요 하는 사람 말고요. 내가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뜨는 개념이 바로 이 운영적 공감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다른 부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을 말해요. 진짜 최고의 인재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인재를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새로운 규칙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글로벌 리더의 사례를 아주 탈탈 털어볼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뽑아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청사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요즘 왜 그냥 이력서가 아니라 업무 증명, 즉 proof of work가 중요해졌는지, 인재를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싶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저 자격증 있고요. 이런 기술들 다룰 줄 압니다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었는데, 얼마나 효율이 올랐는데 하는 진짜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냥 이런 일 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ROI가 얼마 나왔고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숫자로 딱 보여줘야 하고요. 협업 툴? 뭐 그거 다룰 줄 아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냐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원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원칙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진짜 엘리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주인공은 바로 LG전자 본사에서 플랫폼 리더로 활약하고 계신 고용국 팀장입니다. 과연 이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죠. 와, 우선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분이 한 해 관리하는 예산이 무려 2,3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활동 무대가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70개가 넘는 국가의 플랫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리더인 거죠.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400명이 넘는 외부 파트너들을 이끌면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지휘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15년 이상 쌓아온 깊은 경험과 내공이 바탕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숫자들은 그냥 경력을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원칙들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 바로 성과를 증명하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공식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가 끝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즉 맥락 속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 숫자로 측정 가능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라고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국님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이 공식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보세요. 그냥 계약 관리했어요가 아니라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총괄했다고 정확히 숫자로 말하죠. 플랫폼 개발했어요가 아니라 70개국 LG닷컴 개발을 지휘했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요. 일주일에 1000개가 넘는 플랫폼 티켓을 관리했다는 건 이분이 얼마나 큰 규모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죠. 이게 바로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경력을 그냥 뚝뚝 끊어진 공록이 아니라 하나의 매력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서사,
즉 스토리입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그냥 이 프로젝트 했고 저 프로젝트 했고 하는 식의 나열이 되면 안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사람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성장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 서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영국님의 커리어를 보세요. 그냥 직책만 바뀐 게 아니죠? 처음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점차 글로벌로 무대를 넓히고 기술 혁신을 이끌다가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까지 설계하고 결국에는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는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설득력 있는 커리어 스토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기술과 비즈니스, 이 둘 사이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기술을 비즈니스 가치로 번역해내는 역할이죠. 이 가교 역할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복잡한 기술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쓰면 우리 회사가 돈을 이렇게 더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C레벨, 즉 경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진짜 시니어 리더의 역량입니다. 여기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이분은 그냥 최신 기술인 마젠토 SAS로 바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기술이 기존 시스템과 통합되어서 결국 사업 확장을 지원했다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정확히 짚어주죠. 터키에서 했던 키오스크 프로젝트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매출 증대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시키고요. 모든 기술적인 결정이 결국 어떻게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커리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청사진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엑기스만 뽑아드릴게요. 첫째, 증명하라. 모든 성과는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서사를 만들어라. 흩어져 있는 경력들을 연결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해온 사람이다 라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셋째,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라. 내가 한 기술적인 일이 어떻게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줬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정말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펼쳤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가 보이나요?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만의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커리어 스토리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